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 저는 정치부 차장 노은지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를 여기서 먼저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정권 심판론 통했다. 민심의 경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17.15% 차로 앞서며 승리했습니다. 정권 심판론이 통하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는 더 공고해졌고요. 국민의힘 총선 전략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두 번째 신호, 민주당 보좌관이 최재경, 조작 정황 포착. 검찰이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최모 씨와 민주당 정책연구위원 김모 씨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선 전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하면서 최재경 전 검사장이라고 주장했던 녹취 속의 인물, 사실은 보좌관 최모 씨라는 게 검찰 측 판단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배후설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오늘 노른자 정치에서는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의 시그널을 짚어보고요. 시그널 픽은 친명계 서운숙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네, 목요일에 만나는 노른자 정치, 정치권의 시그널을 한번 함께 감지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김성태 전 국회의원 그리고 새로운 노른자를 모셨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선거 결과를 두 분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이길 거라고 크게 예상을 안 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17.15%포인트 차면 좀 생각보다 큰 패배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패배 이유 뭐라고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썩난 민심을 저희들이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죠. 또 읽지 못했고, 그동안 집권당이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면모를, 그리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록 총선 6개월 앞두고 수도권의 유일한 재보궐선거였지만은 그 결과는 참담하고 또 아픕니다. 민주당 쪽에서 보시기에도 민주당도 사실 이거를 완전한 승리라기보다는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이런 식으로의 어떤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정무수석도 지내셨고 이런 것들에서 분석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으니까 최 의원님 보시기에는 왜 이렇게 국민의힘이 패배를 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국민의힘이 치른 선거가 아니고 예. 용산이 치른 선거니까 졌죠. 용산이 치른 선거다. 그렇습니다. 김태우 후보를 사면할 때부터 사면 자체가 이례적인 거였잖아요. 대법 판결 3개월 만에 사면을 했으니까 네. 그거는 대통령 사면권이 어떻게 보면 사법부를 그냥 무시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는데 공천까지 했잖아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은 김태우 공천은 생각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김태우 공천한 거는 그럼 왜 했냐. 그럼 용산 공천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국민의힘이 했으면 김태우 공천 안 했을 거다. 심지어는 무공천론까지 있었잖아요. 예. 보궐선거 원인 제공했으니까. 그랬죠. 네. 그런데 그 원인 제공자를 확정 판결 3개월 만에 사면시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거기를 공천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이 국민들한테 이거는 오만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국민의힘은 민심을 못 읽었냐. 김태우 공천은 안 된다는 거는 민심을 읽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게 국민의힘 선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이 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선거 패배의 책임은 당연히 용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 둘 다죠. 정당이 예. 그것도 집권당이 용산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집권당이 같은 뜻이었으면 몰라도 전혀 다른 생각이었잖아요. 공천에 대해서. 네. 그런데 집권당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는 집권당 책임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최재성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좀 국민들 중에는 이게 실제로 용산 공천이다. 사면을 해주는 순간 공천을 주라는 사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직접적으로 이제 뭔가 당 내부 자시니까 실제로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최재성 전
뭐 정부 수석의 예. 예리한 뭐 분석, 뭐 그런 판단에 대해서 뭐 저희들이 크게 문제 삼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김기현 당대표가 무공천 입장을 상당 기간 견지를 했죠. 예.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공천의 입장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고, 그 공천의 입장을 갈 때 제가 이제 그 지역의 정치나 지역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네. 이거는 완전한 공정경선을 실시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전략 공천, 쉽게 말하면 용산의 뜻에 의해서 이게 공천이 이루어지는 이런 우려를, 네. 이거는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 그 정치적 공세를 늦출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의 뜻을, 저의 이야기를 지도부에서도 바로 수용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한 공정경선을 실시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김태욱 후보가 우리 당 후보로 확정이 되게 됐죠.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 뭐 당원 당규를 보면 보궐선거에 규칙 사유가 있는 후보는 이제 공천하지 않는 뭐 그런 규정들이 사실 뭐 여야 모두에게 있다 보니 예. 김태우 후보에게는 그러면은 그런 경선 참여 기회도 주지 말고 그냥 다른 후보들끼리 치르게 해서 이걸 전국 선거로 키우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또 의견을 내신 분들도 많죠. 예. 그렇지만은 또 뭐 공당이 특정인에 대해서 또 사면 복권까지 이루어진 마당인데, 네. 그걸 우리 당이 정치력으로 그걸 풀었어야지. 그걸 출마 무조건 제한을 통해 가지고 네. 그 자격을 없애는 것은 그건 또 민주공당이 맞지 않는 것이고, 어떻든 이 결과는 뭐 저희들로서는 이제 집권당으로서 이제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 네. 그리고 광서구정이 맞물려서 이렇게 오랜 지역의 수건 사업이나 개발 발전에 이렇게 속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뭐 실사구시적 뭐 선택을 해달라고 호소를 했지만은 앞서 말한 뭐 최세성 우리 의원의 판단대로 예. 민심은 흘러간 것이죠. 뭐 이 질문을 뭐 각각 한번 드려볼 텐데요. 이제 뭐 민주당의 상황을 뭐 상대방 당의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하는데, 일단 국민의힘이 패배를 했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벌써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김기현 체제로 총선 치를 수 있겠냐, 뭐 비대위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보시기에 그 민주당 쪽 인사로서 보시기에 국민의힘이 좀 어떤 식으로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책임질 자세가 돼 있으면 예. 선거를 이렇게 안 하죠. 공천도 그렇고. 네. 그래서 결국 책임 안 질 거예요. 결과적으로 책임 네. 아무도 지지 않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를 구청장 한 명을 보궐로 뽑는 선거를 네. 전국 선거로 키워놨잖아요. 예. 그게 사면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없어요. 구청장 보궐선거 한 개인데 네. 이게 그냥 정권 심판이냐 야당 심판 거야 견제 심판이냐 이런 구도로 가버리게 된 게 네. 사면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선거 이제 끝나기 직전부터는 이게 이제 바람 빼느라고 이렇게 커진 선거를 예. 바람 빼느라고 이렇게 애들 썼잖아요. 국힘 쪽에서. 예.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을 누가 지느냐, 대통령이 지느냐, 당대표가 지느냐. 그런데 이 당대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다시피 한 거 아니에요? 김기현 대표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 1등 다 날린 거 아니에요. 예. 나경원 의원, 유승민 다 날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산에서 만든 당대표라고 다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립이 지금 세고 이런 상황에서 대표를 이 책임으로 바꿔내면 그러면 전체가 이거는 구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책임질 사람도 없고요. 네. 책임지려고도 안 할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결과적으로 아무도 책임 안 질 거다 하셨는데, 국민의힘도 나름의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또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단순히 강서구청장 이 재보궐선거를 뭐 전국 선거로 이렇게 판을 키운 것은 네. 이거는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양당이 다 참여한 결과죠.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대체로 뭐 최세성 의원께서 하신 이야기를 다 뭐 거의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불과 이제 총선 6개월을 앞둔 정말 아픈 주사 쓴 약을 우리는 강서 구민들이 예. 주신 약을 먹었습니다. 네. 이걸 먹고 올바르게 이걸 건강을 찾고 회복해야지. 이 쓴 약을 쓰다 그래가지고 두 번 다시 쓴 약 안 마실 거야. 그러고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고 핵신하지 않고 다시 바로 서기 위한 어떤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제 정말 다음에는 몸에 좋은 쓴 약이 아니라 독약을 우리가 마실 수가 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 이번 선거의 결과는 정말 민심이고 또 이 민심의 결과는 우리 당이 일신하고 변화하기 위한 또 국정 운영의 기조부터 우리 당정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로써 네. 집권당은 내년 총선에서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집권 3년차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우리 국민들이 그때 할 거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권당으로서 정책이나 또 역량, 능력 이런 부분을 모든 게 국민적 신뢰가 확보돼야만이 결국은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예, 그 점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집권 여당인데 사실 그동안의 어떤 집권 여당의 메시지 내용을 보면 예. 대통령도 이념 얘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면서 민생보다는 좀 이념이 강조된 부분이 있고 이번에 선거도 뭐 얘기를 들어보면 선거 운동에 조금 이제 참여를 했던 당내 인사들조차도 수도권 선거를 안 치러본 지도부인 게 너무 티가 많이 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거 전략이 일단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 부분 자체를 좀 바꿀 수 있는 것들 국민님이 그걸 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실천해야 되는 거죠. 이 수도권 유권자들 입장은 대체로 보면은 자신들의 한 표 한 표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균형적이길 원합니다. 또 그렇게 네. 투표 성향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강서구청 이 재보궐선거 이 결과도 보면 양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은 전부 투표장에 다 모셨습니다. 결국은 이 48.4%라는 이 거의 지난번 작년 6일 지방선거가 그 투표율이 52%인데 예. 네. 불과 4%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럴 정도로 많은 투표가 이루어진 것은 결국은 중도 무당층이 많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예. 그 중도 무당층이 국민의힘을 아프게 때린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수도권 민심에 걸맞는 당이 그리고 예. 정부가 변화해야죠. 그래서 네. 민생 파탄 정부라는 그런 뭐 오명을 우리가 가지고 내년 총선을 임할 수 있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께서 특히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이나 애교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갈목할 만한 큰 변화와 또 일정 부분 성과를 이뤄냈어요. 이제는 내치를 통해서 이번에 민주당이 가장 집요하게 민생 파탄 낸 그런 윤석열 정권 심판 이걸 뭐 그대로 국민들이 네. 반응한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걸맞는 우리가 변화를 가져야 되는 거죠. 뭐 김성태 의원도 이 김태우 후보 공동 선대위원장 맡으셨는데 정권 심판론이 통했다는 거는 뭐 인정을 하시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17% 포인트 짜로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이걸 봤을 때 뭔가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정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정권 심판론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인지 뭐 이렇게 17% 포인트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그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예. 10% 이상 조사도 나오고 뭐 또 미만 조사도 나왔습니다만 대략 이제 10% 초반대로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었는데 네. 민주당에서도 그 조사는 좀 오버슈팅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저는 15% 이상 이긴다고 뭐 예상을 하셨어요.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하고 처음으로 뜻이 맞은 게 그
거기는 18%, 저는 15% 이상. 아, 두 분이 뜻이 맞으셨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선거하고는 좀 다르게 그냥 보궐선거 양당이 공천해서 대결했는데 상황이 민주당이 더 좋았다. 네. 국민의힘이 더 좋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굉장히 독특한 선거였어요. 예. 사면부터 이례적으로 된 여기 출발점으로 쭉 된 거기 때문에 네. 전국 선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확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15% 이상이라고 한 건데 문제는 말이에요. 이런 이제 민심을 읽고 국민의힘 그러니까 집권당이 조금 일대 쇄신을 하고 예. 새로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집권당이나 네. 집권 세력은 방어적인 거거든요. 근데 내내 공격만 했어요. 집권 이후에 계속 그러면 2년 차까지. 뭐든지 이재명, 네. 그다음에 뭐든지 전 정부. 그래서 자기 거 도대체 이 정부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내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닭공만 하다가 닥치고 공격만 하다가 갑자기 수비할 수 없잖아요. 예. 근데 집권 세력은 방어적인 일이 훨씬 더 많은. 그래서 저는 이거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이 여기서 새롭게 이 면모를 다시 갖추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고요. 거기다가 공천이 용산발 공천이 예상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전부 황금 지역구로 갈 텐데 문제는 수도권이거든요. 그러면 당내에서 이런 충돌이 또 황금 지역구로 간다는 얘기는 지금 국민의힘이 역대 최소 의석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럼 비례대표 빼면은 한 90석 된 거예요. 그럼 전부 국민의힘 황금 지역구 아니면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검사 출신이라든가 용산발 공천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다 글리가지. 예. 험지나 수도권에서 붙으려고 안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어떻게 수습할 거냐. 네. 그래서 본무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보궐선거를 계기로 새롭게 국민의힘이 마음을 먹고 면모를 일신하기에는 용산적 요소가 너무 세다. 쇄신을 해야 그리고 하는데 지금까지 공격만 해왔기 때문에 예. 수비 갑자기 안 된다. 예. 지금 당에서는 뭔가 쇄신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전망하시기로는 민주당 쪽에서 보기에는 잘 안 될 것 같으신가 봐요. 뭐 이제 용산 어떤 충분하게 예. 우리 최세승 네. 저 더 얘기 안 할래요. 김성태 의원님이 제 예. 말씀에 대해서 너무 저희 메모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희 예. 아픈 것을 정확하게 네. 짚어주시니까 제가 그런 걸 부정하고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솔직하게 예. 이번 강서구청장 이 선거가 내년 총선 6개월 앞두고 바로 밑에가 되잖아요. 네. 근데 공교롭게 21대 총선 그러니까 서울이 국회의원 의석 선거구가 49개인데 네. 그때 8개밖에 되지는 않았어요. 아, 8개. 지금은 9개지요. 예. 그때 투표율이 강서구 이 가벌병 3개 합산 투표율이 17.8%였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네. 격차가 투표율 격차가 어제 그 격차가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렇군요. 0점 몇 차인데 네. 그러니까 지난 21대 총선을 치른 지난 2020년 상황과 네. 지금 현재 서울의 민심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 당이 이걸 개모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소야대 전국이 돼 있는데 네. 그러면 서울의 49석에서 8석밖에 못 가져온 거는 완전 참패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집권당 국정운영 3년 차에 이제 사실상 1년, 2년 차도 제대로 이 168석의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에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네. 만 3년 차인 내년에도 가방 가까운 의석을 합법하지 못하면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활을 걸어야 되는데 그 사활을 거는 방식은 국민들이나 또 민주당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변화와 혁신, 예. 우리 자신들이 정말 가슴을 휘휘하는 그 아픔과 고통, 또
죽기를 각오하고 네. 변화 혁신해야만이 이번에 이렇게 쓴 약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약으로 주신 국민들에게 강서 국민들에게 전화위복과 반면교사의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 구청장 보궐선거 한 자리로 뭔가 갑자기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는 게 말이 맞냐 이런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만 선거가 일단 졌는데 간판을 그대로 달고 수도권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요? 그런 의구심도 조금 들긴 하는데요. 저도 이제 뭐 지역구를 다시 제가 복귀한 지도 불과 한 달 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지금 현 지도부에 대해서 뭐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결과를 가지고 분명히 강서구민들은 채찍질을 해초를 들었는데 예. 여기에 반응은 결국은 우리 당이 해야 될 몫이죠. 그 몫을 이제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오늘 8시부터도 지금 이제 당 지도부가 비공개 최공개 예. 이제 공개 아니에요. 비공개 최고회의로 이 따가운 지금 이제 민심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아마 가장 어려운 지금 그런 뭐 최고위를 하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뭔가 인적 쇄신론, 뭐 책임론에 대해서는 조금 말을 뭐 피해가시는 분위기 같긴 했는데 민주당 상황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도 사실은 이기긴 했습니다만 지금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수도권에서 이제 정치를 오래 하신 김성태 의원도 바뀌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쇄신 요구가 분출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재명 대표 체제가 이런 식으로 승리 때문에 공고화해지면 오히려 민주당은 쇄신의 기회를 잃는 거 아니냐 이런 반대적으로 해석하시는 의견도 있거든요. 뭐 선거 이겼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억지로 갖다가 붙이는 해석이고 선거 이겼으면 이긴 거고 예. 진대가 이제 데미지가 있는 거죠. 특히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뜨거웠던 전국 선거 같은 네. 그런 보궐선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숨을 좀 쉴 수 있는 거죠. 민주당은. 네. 그리고 이재명 체제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이번 선거 졌으면요 어려웠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이재명 체제로. 예, 그런데 어디서 이제 사실은 양당이 총선이 어디서 이기냐 지느냐에 큰 요인이 발생을 하냐 하면 네. 총선을 치르는 정당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2012년 예. MB 정권 마지막 해에 치러진 총선에서는 민주당 압승이 예상됐는데 졌어요. 네. 2016년도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 새누리당 압승이 예상됐어요. 180석 이상. 그런데 그 진박 논쟁인가 진박 감별사. 예. 옥새 들고 날르고 막 이래서 예. 민주당이 한석 차로 다수당이 됐어요. 네. 2012년은 거꾸로 민주당이 졌어요. 이게 뭐냐면 16년에는 그 진박 12년대에는 민주당이 아주 질라고 마음먹을 정도로 엉터리로 했어요. 그때 한미 FTA 노무현 대통령 때 했는데 그거 폐기하자고 민주당이 막 하고 예. 당대표가 미대사 만나려고 갔다가 만나지도 못하고 네. 한미 FTA 폐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사무총장 임종석 단독 공천했다가 그때 재판 중이었거든요. 나중에 무죄 받았지만 단독 공천했다가 난리가 나가지고 다시 또 철회하고 뭐 이런 일들이 연이어서 있어가지고 저기 다수당 못 주겠다. 네. 믿을 수 없구나. 예. 이렇게 돼서 예상 밖으로 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도 용산 출장소가 아니고 정치 본점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공천 과정이나 이런 것을 잘 관리하고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겼다고 네. 그대로 갈 것이 아니고 이 총선을 치르는 모습, 이 공천 관리, 네. 그 다음에 비명계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국민들이 보기에 그래도 고개를 끄덕이지는 못해도 파열음이 나거나 여기서 충격파가 오거나 이러지 않도록 어떻게 할 거냐. 요게 이제 남은 게임이에요. 예. 그런 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꽤 있다고 봐요. 민주당보다는. 예. 오히려 선거에서 이렇게 크게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게 용산 출장소로 완전히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네.
여기가 본점이 돼야 되고 그렇다고 집권 세력이 당하고 대통령실하고 완전히 따로 놀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정치의 본점이 돼야지 용산 출장소가 되면 예. 관리가 안 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본점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책임 있는 뭐 수권 야당으로서 168석의 거대 입법 권력을 가진 제1야당으로서 이재명 당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나 국정운영을 제대로 견제하고 또 민생을 챙기는 그런 제1당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이번 강서구청장의 보궐선거의 승리를 그렇게 거머쥔 그거는 사실 아니에요. 이거는 전적으로 집권당인 우리 국민의힘이 예. 또 윤석열 정부가 네. 국민들의 기대에 걸맞는 그런 국정운영과 또 집권당의 면모를 갖추지 못한 거기에 대한 채찍질이고 해초리지. 네. 예. 이걸 민주당이 뭐 그동안 뭐 언제 뭐 제대로 된 민생을 돌봤습니까? 1년 지금 거의 6개월 동안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국회가 방탄국회로 가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체포동의안 절차를 갖다 그 소년시켜 나가는 그런 국회 파행 예. 뭐 이런 전반적인 거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뭐 이균용 대법관 임명 동의안 부결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민주당은 뭐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리고 뭐 법안도 독단과 전형으로 뭐 제1당으로서 무조건 예. 가결해가지고 뭐 워낙 넘기고 많으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 선거를 진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마음은 집권당이 민주당 그렇다고 니네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런 거예요. 집권당을 향한 뭐 국민들의 어떤 회초리가 더 매서웠다. 책임이 예. 집권당이 더 크다는 예.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보시기에는 그 집권 여당과 이제 대통령실 국정운영 기조를 좀 바꾸라는 채찍질이지 이게 반드시 뭐 이재명 대표가 승리한 건 아니다 이렇게 뭐 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슈 하나를 더 짚어봐야 돼서 짧게 이 네.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어제 뭐 이런 보궐선거 이슈도 있었고요. 그런데 동시에 국회에서 이루어졌던 게 지난 대선 당시에 그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허위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의원 회관을 좀 압수수색을 했었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주당 보좌관과 인터넷 매체 기자가 어떤 녹취 내용을 좀 조작을 해서 보도를 했다 이런 의혹인 것 같아요. 특히 그 인터넷 매체 기자에게 준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이 최재경 전 검사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김병욱 의원실의 최모 보좌관이었다 이런 논란입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이런 식으로 뭔가 민주당 관계자가 등장을 한 것은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 이런 시작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김병욱 의원이 누굽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핵심 측근 중에 한 사람이에요. 7인회 중에 한 그렇습니다. 분이시죠. 예. 이분을 성남시장까지 내보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럴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이에요. 네. 이 핵심 측근이 당시 최재경 검찰의 검사장인 것처럼 이렇게 가짜뉴스를 만든 그 진은지가 김병욱 의원의 채모 보좌관으로 지금 검찰 수사는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제 압수수색이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지금 여러 형태로 가짜뉴스라든지 또 이런 허위 그냥 선동을 위한 그런 거리를 가지고 뭐 지난번 대선을 갖다 뒤집어 보고자 했던 그런 수책에 대해서는 맹맹백백한 수사를 통해서 자꾸 이런 게 그냥 방치되면요. 네. 내년에 총선에도 또 이런 정치 공작 또 들어갑니다. 민주당은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잖아요. 예. 2018년도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도 그게 드루킹 특검으로서 네. 밝혀낸 사실이 바로 댓글 조작이에요. 이 댓글 드루킹 일단 걸가 민주당이 댓글 조작에 이렇게 가담해가지고 네. 국민 여론을 한마디로 도둑질한 사건입니다. 이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엄청난 큰 사건이죠. 예. 그렇듯이 이 사건도 이 사건도 이거는 정말 손톱 끝만치에도 이게 허텀없이 또 검찰 수사가 네. 이게 최재경 전 검사장의 쉽게 말하면 그 목소리까지도
최재경 검사장인 척 녹취를 했다는 그렇죠. 거죠. 예. 변조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이 김병욱 의원의 채무 보좌관이라면은 이거는 어떤 경우든 민주당하고의 이거는 연루설을 네. 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 이것도 역시 예. 김병욱 의원실에 뭔가 그 보좌관의 문제다? 네. 그럼 그 보좌관과 김병욱 의원은 누굴 위해서 그런 무시무시한 짓을 했겠습니까? 짧게 민주당 쪽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벌어진 이 검찰의 압수수색 수사가 더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야말로 압수수색이잖아요. 압수수색으로 유죄를 단정을 해버리면 네. 그거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400번 가까이 압색을 당한 거 아니에요? 관련 인물까지. 예. 그러면 400번 구속됐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고 안 그랬을 수도 있고 혐의를 두고 압색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 네. 여기서 단정 지을 수 없다. 예. 다만 실제로 그렇게 대화 조작까지 하면서 허위 보도를 과정을 공모를 하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상식적으로 김병욱 의원, 뭐 우리도 국회의원 했습니다만, 네. 대선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조작까지 뭐 보좌관한테 지시하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이라면은 이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기 때문에 예.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것을 정치적으로 또 뭐 대선 후보의 측근이었고 한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엄청난 공작이 이루어졌다 이런 것은 우리 정치적 상례로 봤을 때 예. 그것은 이제 억측이고 지금 단계에서는 그야말로 혐의를 두고 압색을 한 단계이기 때문에 네.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저 이야기도 그런 겁니다. 예. 검찰이 그런 혐의를 가지고 지금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실체적 범죄 사실을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은 불과 대선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서 대선의 막판 그런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영향을 위해서 주려고 했다면 결정적인 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는 네. 게 제 입장입니다. 예, 두 분 모두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다. 여기엔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